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니 배치 학습 구현 그 소스 내용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머신러닝 7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 세 번째 줄까지 봤죠? 그리고 네 번째 줄 이제 numpy라는 모듈을 가지고 오고 np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 np-을 써서 쓸 수 있을 겁니다. np라는 모듈 안에 있는 랜덤이라는 거를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matplotlib 라이브러리 이거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 안에 있는 matplotlib 안에 있는 pyplot 이거 가지고 와서 plt라는 이름으로 쓰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나 이제 numpy, scipy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과학 기술 쪽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결과치를 그래프로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듈들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두라는 게 꼭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소스들이 나올 때마다 이 소스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봐두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대로만 보시고 필요하면은 나중에 그 PLT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레퍼런스들이 좀 잘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도움말 기능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그 예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제들을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dataset.mlist 자, 프롬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dataset.mlist인데 mlist로부터 임포트 가지고 와라 load mlist를 이게 뭐냐 그러면 mlist.py라는 파일을 우리가 여기 만들어 뒀었죠.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 뒀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만들어 둔 게 아니라 이제 안에 넣어놨죠. mlist.py를 현재 우리가 워크 디렉토리 안에 있는 train_neural.py라는 그 파일의 내용을 보고 있고 이 안에서 순서대로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섯 번째 줄 dataset.mlist 그러면 dataset이라는 이 디렉토리를 찾아가고요. 거기에서 mlist를 찾아갑니다. 이 mlist는 mlist.py 파이썬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mlist.py 파일 안에 있는 load mlist라는 이 메소드를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mlist.py라는 파일 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 load mlist라는 이 메소드가 있죠. 얘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를 우리가 쭉 가지고 와서 얘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좀 봐두셔도 괜찮고요. 볼 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번역을 해서 실행을 시켜도 되지만 한 줄씩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한 줄씩 가지고 오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from dataset mlist에서 import load mlist 했죠. 그러면 load mlist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은 dir이라는 이 명령어 하고요. 그 다음에 help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이 두 가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치면은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help하고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이렇게 쳐주면은 그 안에 도움말 파일이 들어가 있을 경우 이렇게 화면에 도움말에 대한 부분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load mlist라는 저
파일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 로드 앱리스트 어디 있죠? 여기 로드 앱리스트를 만들 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용보호 3개를 써서 여러 줄짜리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줄짜리 문자열을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여러 줄짜리 문자열은 이 로드 앱리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만들어 놓은 메소드죠. 이 메소드에 대한 기본 도움말을 요청했을 때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개로 시작을 해서 3개로 끝나면 여기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로드 앱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도움말 파일이 돼요. 도움말이 돼요. 도움말이 되기 때문에 그 도움말을 불러드릴 때는 help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help라는 명령으로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dir이라는 저거는 이제 내장 함수인데요. 저 내장 함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필드나 쓸 수 있는 그 정보들 그리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을 화면에 이렇게 쭉 보여주는 그 명령입니다. 내장 명령이에요. 그래서 로드 앱리스트 혹은 dir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써주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현재 이거는 저희들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지금 로드 앱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헬프 파일을 만들어서 헬프 도움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파라미터 값 노멀라이즈 할 때 원 핫 레벨 그리고 리턴 되는 건 훈련 이미지, 훈련 레이블, 시험 이미지, 시험 레이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계속해서 from toLayer net. 자, 여기서는 dataset.mlist였는데 여기서는 from toLayer net. 똑같이 from import죠. from import. 자, 그러면 toLayer net 현재 있는 디렉토리 안에서 toLayer net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toLayer net이라는 것을 임포트 해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로드 앱리스트하고 toLayer net하고 보시면 여기는 소문자로 시작을 했고 여기는 대문자로 시작을 했죠.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파이썬 강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얘는 클래스의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소문자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얘는 메소드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즉 앱리스트 안에 있는 로드 앱리스트는 이거는 그냥 define 로드 앱리스트 그냥 define 했으니까 얘는 함수 혹은 메소드가 되는 거죠. 메소드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 로드 앱리스트 toLayer net은 toLayer net이라는 요 파일 안에서 이 파일 안에 보면 클래스 toLayer net 해서 앞에 define이 아니라 클래스로 되어 있죠. toLayer net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하라는 뜻입니다. 임포트 toLayer net이라는 저 클래스를 임포트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toLayer, to_layer net이라는 이 파이썬 파일로부터 toLayer net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임포트를 해라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toLayer net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dir 명령을 한번 쳐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여기서는 바로 하면 안 되네요. 이거 지금 임포트를 아직 안 했으니까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dir 쳐서 toLayer net 안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쭉 쓸 수 있다는 거고, 얘가 헬프 파일이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안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헬프 파일도 있군요. 네, 헬프 파일도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툴레이어 넷 안에 예. define에서 init 가중치를 초기화 시켜주는 이제 그거 아시죠?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 init이라는 이 메소드는 객체를 만들 때 무조건 한번 실행시켜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였고요. 나머지 이런 메소드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메소드들을 쭉 가지게 되고요. 자, 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간단하게 좀 나왔네요. 네, 됐습니다. 네, 어떻게 자세한 것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툴레이어 넷에 대한 그 간단한 설명 파일들은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요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읽기 여기까지만 좀 볼까요? 우선 xtrain, ttrain, xtest, ttest 이게 뭐냐 그러면 load mnist라는 저 메소드 우리가 위에서 데이터셋이라는 폴더에 mnist라는 파이썬 파일로부터 load mnist라는 그냥 함수라고 부를게요. 저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 함수에다가 normalize 파라미터 주고 one hot 레이블 파라미터를 각각 true로 두 개를 줬을 때 여기 세부적인 거를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true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플래턴을 지금 빼고 normalize하고 one hot 레이블 이 두 개만 준 거죠. 두 개만 주게 되면 normalize 같은 경우는 이미지 픽셀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정규화하는 거고요. one hot 레이블은 true면은 레이블을 one hot 배열로 돌려준다. 즉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원소가 1인 그런 배열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그 숫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걸 지금 찾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2일 확률 2라는 게 이제 답인 거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원 레벨입니다. 하나에 대해서만 1로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 배열로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돌려줄 거고요. 리턴 돌려주는 값은 훈련 이미지, 훈련 레이블, 시험 이미지, 시험 레이블을 이렇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로드 엠리스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훈련하는 이미지하고 여기 t는 뭐였죠? 자, 훈련 레이블이었죠. 그러니까 트레인에 대한 x는 이미지고 t는 레이블입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훈련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엠리스트는 뭐냐 그러면 손으로 쓴 글씨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손으로 쓴 글씨들을 모아놓은 그 데이터들인데 그 데이터들을 훈련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우선 좀 간단하게 할게요. 100개를 주고 그 100개에 대해서 레이블 값을 각각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냐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 손으로 쓴 글씨를 주면서 그 손으로 쓴 글씨의
값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손으로 쓴 글씨를 주면서 자, 이것은 1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손으로 쓴 글씨를 주면서 이거는 9야. 세 번째 손으로 쓴 글씨를 주면서 이거는 5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닝한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이미지를 주고 테스트용으로 레이블을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자 이제 100개를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로 해서 10개를 주면서 자, 첫 번째 이미지 손으로 쓴 글씨 하나를 주고 얘는 5야 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두 번째 글씨를 주면서 얘는 0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트레이닝을 한 결과로 우리가 어떤 W 값하고 B 값이 들어가 있는 그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그 신경망 그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요 두 개의 값들 이미지 값과 그 이미지에 대한 해답 값을 집어넣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했었던 그 결과 값이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거였지만 가면 갈수록 높아져서 한 95% 가까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값이 이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약 95% 정도의 확률로 이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로드 앱리스트라는 걸 실행을 해서 엑스트레인이라는 거를 찾았죠. 그리고 얘를 쭉 보면은 네, 요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레인에 대해서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쭉 봤어요. 엑스트레인 0 했더니 다 0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떤 곳에 이렇게 값들이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얘가 지금 손으로 쓴 글씨에 대한 이미지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로 세로가 28 곱하기 28짜리 이런 그림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썼겠죠. 그러면 이 네모난 전체 그림 안에서 손으로 쓴 글씨 이 부분만 이렇게 어떤 숫자로 색깔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은 0으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위쪽도 다 0으로 채워져 있고 아래쪽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이나 이런 옆부분도 0으로 채워져 있을 거고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얘가 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 좀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자, 총 몇 개를 가지고 오느냐? 지금 엑스트레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썼잖아요. 그러면은 dir이라는 또 내장 함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까보다 좀 뭐가 좀 많이 나왔죠. 아까보다 좀 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쉐이프나 사이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이즈를 얘가 지금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extrain.size 이렇게 해주면 얘 전체 사이즈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에 대한 쉐이프를 써주면은 이렇게 쉐이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쉐이프는 6만하고 784예요. 자, 6만하고 784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엑스트레인 0 했을 때 우리가 그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났었죠. 이게 지금 가로 세로
28 곱하기 28짜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28 곱하기 28 해보면은 784가 될 거예요. 네. 28 곱하기 28이 784라는 그 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림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6만 개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엑스트레이는 그래서 훈련용 이미지는 6만 개의 그림이고, 각각의 그림은 가로 세로 28 곱하기 28, 즉 784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의 그림은 784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 6만 개가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T 트레인이라는 거는요, 쭉 보면은 역시 이렇게 돼 있는데, T 트레인에 대해서 0번 보면은 얘는 좀 간단하게 돼 있죠. 0000 01 00 00, 즉 전부 다 0인데 하나만 1이죠. 앞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0이에요. 아마 여기가 0, 1, 2, 3, 4, 5. 얘는 지금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엑스트레인 0이라는 이 이미지는 5라는 손글씨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똑같은 0번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T트레인 값이 실제로 이 X트레인 0번에 대한 그 값, 해답 5라는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T트레인 역시도 우리가 shape 명령을 써서 보면은 6만의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아까 X트레인은 6만의 784였죠. 이 784는 가로 28, 세로 28에서 곱해서 784라는 값이 나왔고요. T트레인 값은 이 이미지 하나가 784라는 그 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얘의 값은 0에서 9까지 총 10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0, 1, 2, 3, 4, 5, 6, 7, 8, 9에서 이렇게 10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그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6만 개가 있는 거죠. 이미지 수만큼 레이블 수도 그만큼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트레인용 이미지, 트레인용 레이블, 테스트용 이미지, 테스트용 레이블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X테스트도 볼까요? X테스트에 대한 쉐입을 해보면 아까는 6만 개였는데 이번에는 1만 개예요. 자, 6만 개를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1만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6만 개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1만 개로 테스트를 하겠다. 물론 이 6만 개하고 이 1만 개는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은 걸 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안 되겠죠. 이 엠니스트 데이터들이 꽤 많은데 이 중에서 6만 개를 가지고 와서 트레이닝을 시킬 거고요. 여기 포함되지 않은 다른 1만 개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시킬 겁니다. 트레이닝은 6만 개, 테스트는 1만 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